유호성 교수와 함께하는 한라인 저평가주를 잡으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밖에 이제 좀 따뜻한가요? 많이 따뜻해요. 그래요? 네, 바람이 다행입니다. 살짝 불어서 그런데. 네, 뭐 오늘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여갖고요. 네, 그래요? 네. 있긴 있나 보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턴어라운드?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그쪽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시나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분명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오늘은 턴 어라운드 종목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들어 살짝 모멘텀이 철도 관련주 쪽이 나오면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 맞습니다. 말고 실적으로 봤을 때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실적으로도 올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돼요, 사실상. 네. 그리고선 보통은 이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1분기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도 2분기도 3분기도 4분기도. 그쵸. 예. 그러니까 1분기가 실적이 좋아지고 2분기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2분기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갔던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좋다라고 보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폭도 작고요. 그 다음에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앞서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은 뭐 철도 차량 관련주죠. 그래서 네. 원래는 한화, 전공, 그 다음에 대우, 현대 이 세 개가 합쳐져 갖고 현대차 그룹에 합작사예요? 예, 현대차 예. 그룹에 포함이 된 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철도 사업 부문만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플랜트라든가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거는 독점 기업 아니면 유일한 기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현대로템은 지금 세 번째 보시다시피 국내 유일의 종합철도 차량 제작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만한 여력을 충분히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2 전차를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실적에 올해부터는 좀 포함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위산업 쪽으로 또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비중이 지금같이 좀 작아요?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 남과 북, 그 다음에 미와 북이 굉장히 네. 좋은데 굳이 방산을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철도 유일의 네. 철도 차량 제작 업체다. 그쵸. 여기에 보다 초점을 그게 맞춰보자 이제 이거죠. 제일 중심적으로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를 또 이제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실적보다는 이제 매출 비중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 차지하고 있는 쪽이 한 10% 올라가고 뭐 한 5% 차지하고 있는 데가 한 100%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출 비중 자체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금액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출 비중으로서 얼마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2017년에 48.3%의 그 철도가 51.2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도 역시 18.6에서 21.4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방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굳이 플랜트로 진출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플랜트로 진출해갖고 이쪽에서 손실이 좀 많이 냈는데 다행히 이쪽이 좀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실적이 좀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문별로 보게 되면 플랜트, 방산, 철도가 있는데 작년까지 사실은 현대로템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실적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특성상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수주를 해서 실적이 나오기까지 2년 정도. 네. 네네. 그런데 2015년에 보시게 되면 신규 수주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작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6년, 2017년 포함이 되다 보니까 2017년까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016년부터는 다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제 2018년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주잔고 추이 및 전망을 보게 되면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차량을 넘긴 다음에 끝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자재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지보수에 관련된 애프터마켓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주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매출이 확보가 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기존에 했던 매출도 역시 일부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와 그리고 보수까지 그렇죠. 모두 유지 보수. 합쳐서.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호주 시즌이 그다음에 필리핀 이쪽에 이제 전동차 조감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6년, 17년부터 각각 이제 신규 수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2017년에도 역시 7.3조 원을 미리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수주를 했던 부분이 2018년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역시 2018년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올해 아마 말에 예상하고 있는 게 한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폴란드라든가 캐나다, 대만 이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갖고 신규 수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 때까지 네네. 먹고 살 거는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는 특별하게 큰 이슈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경원선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사실은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펀더멘탈보다는 센치멘탈 쪽으로만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력, 그 실적이 펀더멘탈로 잡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모르겠죠. 네네.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진짜 일단은 그렇게 되면 뭐. 그렇죠. 네. 일단은 센치멘탈 관련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꾸준하게 이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나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가 그쵸. 그런 한번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보면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보면 이만큼 올랐어 이렇게 보통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지금은 봐야 될 시기라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추진 트램 사업 현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5개에서 이제 트램이 계속적으로 사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램이 노면 전차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경전철 말씀하시는 경전철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철 대비해서 토목공사가 한 50% 정도 비용이 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비용 같은 경우 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지금은 트램을 언제 도입하냐, 언제부터 진행을 하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민자상으로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월 1일에 그 대전시, 수원시,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한 7조 원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10조에 가까운 돈이 좀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 자본으로요? 아니면은 정책적으로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돼요. 하긴 이게 근데, 네. 지금 이거 인프라 구축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간 기업에게 맡길 수는 없겠네요. 그쵸.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역시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램 같은 경우도 역시 국내 유일이고요. 근데 과거에 그 해봤던 기업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수주를 많이 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터키라든가 그리스에서 트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할 군데가 더 생겼다라는 말이죠.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쪽에서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방산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K2전차를 좀 좋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대포를 쏠 때 네. 보통은 서갖고 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리면서 이제 포를 쏠 수 있는 게 이제 K2 전차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할 수 저 움직이면서. 저는 그거 잘 낯서니까. 그러니까 활을 쏘면은 네. 이제 서서 쏘면은 명중률이 굉장히 네, 높잖아요. 네, 네. 근데 달리면서 말에서 쏘면은 이제 명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말 타고 활 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안 정확하다, 되겠지만. 이렇게 네. 보면 그렇게 되는 좀 거예요? 보시면 예, 되는데 네. 2014년에 처음으로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워팩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파워팩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쓴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이게 이제 안 맞았습니다. 규격에. 그래갖고 이제 독일산 파워팩을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9년부터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매출이 2019년부터 잡히는 게 아니라 사실 2018년 하반기 정도에는 매출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매출 비중을 봤을 때도 확인을 했듯이 이 방산 부분의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플랜트 쪽이었거든요. 그 플랜트를 기존에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2017년까지 플랜트 쪽이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곳을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한 진행률이 5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이제 매출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플랜트 부분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실적에 무조건 또 포함이 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플랜트 쪽에서는 여전히 좀 문제지만 이게 이제 제한적인 위험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보게 되면 올해부터는 적자 사업부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예. 실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턴 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네. 2017년이 작년이 이제 그 EPS 기준으로 적자였어요. 근데 EPS 기준으로 682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턴 어라운드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적이 적자는 아니지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역시 턴 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자가 됐다가 흑자 전환되는 것도 턴 어라운드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현대로템이 딱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작년까지는 좀 떨어졌다가요. 네네. 올해부터 턴하기 시작을 하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고요. 최저 PBR이 1배에서 1.62배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가가 16,850원이고 아마 오늘 시장에서 50원 정도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세요. 네. 12,800원. 네. 그러면은 한 100원 정도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네. 저는 실적주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16,738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를 얘기를 하는 건 한 23,000원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실적이 분기마다 계속 수정이 되게 되면서 목표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27,000원대까지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보지 못했던 주가가 돼버려요. 그렇죠. 27,000원까지 가면.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왜 제가 그렇게 또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보는지를, 얘기를 봐야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2016년부터의 주가예요. 근데 2016년에 수주가 안 됐기 때문에 만원대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08년에 신규 수주가 8조 원을 진짜 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2016년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000원은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중 바닥 패턴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네.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7,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주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가격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23,0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23,000원 부근이 1차적인 저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27,000원 부근이 또 저항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7,000원, 2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물론 그 올해 가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이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3,000원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일단은 목표 터치 가격은 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27,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요, 위로의 가능성이 더 많은 기업이라는 말씀이죠.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그쵸. 그 룸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펀더멘탈상으로 기업 가치상의 부분으로도 그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 기술적으로도 풀어주셨네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유효성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